자, 다음 분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전자, LG전자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15만 5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입니다. 아유, 절반이나 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혹시 지난번에 상담 받으셨어요? 아니요, 처음 봤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지난번에도 누가 LG전자 한번 물어보셨었는데, 저는 아닌데. 제가 그때 얘기 드렸던 게 한 17만 원이 저항자리니까 거기서 이제 그분도 비중이 크셔가지고 비중을 좀 네. 줄이시라고 했거든요. 저는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이 아니고요. 네. 그 LG전자에서 하는 분리막 사업을 오늘 LG화학으로 그쪽으로 넘긴다는 공시가 뜨고 이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지금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게 LG전자에 큰 영향을 끼칠 만큼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는지, 그걸 판단해서 다음 주에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물어보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LG전자 하면 가전이 딱 떠오르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이 가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최고다라는 부분들을 인식을 시키는 부분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LG 이 전자 회사라는 부분에서 어떤 가전 빼고는 그럼 뭐가 있는데라는 의문을 좀 남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뭔가 가전 잘하고 있는데 성장성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신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부재한 게 아니냐라는 이미지를 좀 심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요게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 급등 나왔던 부분이 그동안에 이제 LG전자가 한 8년간에 걸쳐서 전장 산업 쪽으로의 준비를 계속 해왔었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애플카라는 이슈와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적적인 부분은 사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맞거든요. 그런데 네. 그동안 못 올랐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 산업에 대한 이제 부진도 있고 거기다가 가전 빼고는 뭔가 새롭게 이렇게 성장성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였는데 이 전장 산업이 이제 그런 부분을 깨줬다라는 것은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현재 전기 자동차가 이제 신차 판매에서 비중을 얼마 정도 차지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40% 정도 앞으로 이제 뭐 해야 된다는 거 아닐까, 몇 년 안에? 지금까지는 지금 신차 판매되는 비중이 3%에서 5%가 안 돼. 지난번에 3%였는데 5%가 예. 아마 안 될 거예요. 좀 많이 늘어나긴 예, 했는데.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네, 네. 지금까지는 내연 기관이 그만큼 이제 95%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신차가 예, 팔리는데.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자동차 회사들이 2030년까지는 이제 내연 기관차 생산 안 한다 그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전기차로 지금 계속 복류를 늘려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 지금 전기 자동차라는 부분을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차라고 보기보다는 좀 전자제품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LG전자가 지금 전장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가전이라는 이 부분이 한쪽에 축이 될 거고 다른 한 부분은 전장 산업이 큰 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예.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전에 얘기하셨던 그런 분리막적인 부분이랑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큰 새로운 성장 동력이었는데 빠졌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안 좋은 부분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 예. 오늘 조정이 나온 거는 기관 예. 매도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실적 발표가 잠정 실적에서 실적 발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보통 실적 발표가 되면요. 네. 거기에서 주가가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예를 들어서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추정치가. 네네. 뭐 1조를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3조의 영업이익이 나왔다라든지 2조의 영업이익이 나왔다든지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나 네. LG전자가 실적이 이번에 굉장히 좋게 나올 거다라는 부분을 짐작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보고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뭐 LG화학에 넘겼다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딱히 그렇게 악재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큰 악재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는 그걸 크게 좀 영향을 받는 그런 포지션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고민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주식을 그 매수할 땐 장기적으로 하려고 매수를 했거든요. 길게 보시고요. 네, 좀 길게 보려고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전장 사업부 때문에 조금 앞으로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다음 주에 일단 매도를 했다가 다시 추세를 봐가면서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할 거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덮어둘까? 뭐 고민이네요. 제 생각에는요. 네, 비중 50%를 가져가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절반 정도는 선생님 네. 매수가가 위협이 받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는 좀 네네. 비중을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놨다가 이제 수위를 봐가면서 네. 다시 또 어떻게 뭐 LG를 또 좀 더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 그대로 좀 반을 줄여놓고 추세를 그렇죠. 볼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추세적으로 단기 추세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노란색 선 보이시나요? 네. 지금 화면에 이제 요 추세 라인인데 요거 오늘 네네. 살짝 이탈시켰거든요. 물론 내일 반등이 나오게 되면 괜찮은 부분인데요. 네네. 월요일 날. 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좀 크게 봤을 때 LG전자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좀 명확하게 그려놨어요. 지금 14만 원대하고 네네, 고점은 맞아요. 17만 원대하고 네. 딱 정확하게 그려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요번이 눌림이다 하고 다시 되돌림이 나와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그렇죠. 못하고 만약에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선생님 매수가를 살짝 위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얼마가 저점을 잡아야 되죠? 그러면 저는 박스권 하단에 오면 산다라고 생각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거기까지 얼마-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 가격이 오면 살 거야라는 그런 가격 라인을 정해놓는 것도 좋겠지만 그걸 타점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전저점이 저번에 제가 자세히 그래프를 안 보거든요. 이거 장기로 한다고. 네네. 그냥. 그러면 선생님 15만 원부터 14만 원까지 분할로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절반 그러면- 정도를 만약에 정리하시게 되면 예.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게 뭐 하회하지 않고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 그냥 이대로 쭉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잠깐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정리를 안 하면 이제 그 이후부터 하락을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시장도 지금 계속해서 좀 하방으로 눌릴 가능성을 네.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네, 시점이니까 예.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예. 또 조금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